52페이지에서 1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여기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이 글자는 시험지가 맞게 적어져요. 외울 필요 없고 아는 것은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다가 동그라미. 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다가 밑줄. 채무로 끝났다면 그 밑에 줄에서 유상취득.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채무 이외의 나머지로 끝났다면 그때는 증여취득.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리겠는데, 부담부 증여, 이 말 앞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이 글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여가 포인트는 아니고요. 포인트는요, 여가 포인트예요. 부담부 증여,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면서 머릿속으로서 끊어보세요. 끊어본다면 여기에서 부담부 이렇게 끊읍시다. 끊었을 때 여기 부자에 대한 내용이 지워줄 부자입니다. 부담을 지워주고 소유권 넘긴다.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어떤 부담을 지우냐면 채무에 관한 부담을 지워주고 소유권 넘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대한 내용은 빚 갚았죠.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잖아요. 빚 갚다가 아까 대가성 있는 거래, 유상거래 그랬죠. 팔다 생각해 보세요. 팔다가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죠. 유상. 또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교환. 에 대한도 유상거래. 또 되잖아요. 또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다도요. 유상거래.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서 채무로 끝났다면 유상이에요. 유상. 거래로 간다. 유상거래니까 이렇게 가지고 채무 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증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나머지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 적용되고요. 채무까지는요. 유상에 대한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끊어보는 겁니다. 왜? 세율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로 끝났다면 그때는요. 유상. 나머지로 끝났다면요. 증여.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뭐 상황 만들어줄까요? 상황 만들어줄게요. A란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내가 빌려준 금액은 얼마다,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다라고 적어주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채권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7억이었으면 7억 이렇게 적겠죠. 이게 적어졌다고 했을 때 이건 은행의 입장. 이 A 입장 합시다. A 입장으로서는 빚이죠. 채무로서 7억. 이 채무 7억 금액을 A가 갚지 않는 상태에서 이 토지의 시가가 17억 되었을 때 B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B 증여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을 분 계시면 저거 칠합시다. 제가 받으려고. 받겠죠? 받으니까 여기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까지 받았어요? 채무까지. 받았다는 거죠. 이제 보세요. A 입장으로서는 토지의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이게 뭘로? 유상거래. 나머지에 대한 내용의 10억은요. 증여. 여기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 여기는요. 유상에 대한 취득세 세율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끊어봐야죠. 끊어볼 때 이제 문장에서요. 부담부 증여 넣으면서 채무로 끝났다면 유상. 나머지로 끝났다면 증여. 이걸 알고 있으면 그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넉줄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1번 밑에 있는 지방세법 제7조에서 동그라미 11번 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다가 동그라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개별적 문제 키 직계 존비속 뜻에 대한 내용은 직계 존속하면 제윗대 직계 비속하면 아랫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버지와 아들 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증여 취득으로 본다. 증여 취득 밑줄. 다만 다음 1부터 4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유상 취득으로 본다. 거기에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유상. 거의 1번부터 4번을 이렇게 묶으세요. 묶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유상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에서 1번에 대한 내용 경매에다가 밑줄 2번 파산 선고 밑줄 3번 교환 밑줄 4번 대가 지급 사실 증명 밑줄. 자, 여기에서 요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 간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일반적 경우, 하나는 특수 경우로서 구성되는데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증여 취득,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은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객관성 있게 대가 주었다는 것을 입증된 경우인데 여기서 객관성 있게 입증된 경우란 말은 상대편하고 입맞춤이 안 되는 거래. 그러니까 상대편하고 입맞춤이 안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보는 겁니다. 유상 취득. 그런 내용 알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로부터 돈을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이니까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 간 이 말 나왔다면 그때 끝말은요. 증여 취득. 이제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랬을 때 은행하고 입맞춤이 된다면 그때는 증여 취득. 은행하고 입맞춤이 안 된다면 그때는 대가성 있는 내용으로서 객관성 있게 입증했으니까 유상 취득됩니다. 이제 은행하고 입맞춤이 될까 안 될까요? 은행하고 입 맞추려면 은행 지점에 계신 13명과 전부 다 입을 맞춰야 돼. 그리고 입이 부르터. 부르트면서 한 사람은 나불나불 거리거든. 그러니까 입맞춤이 안 돼요. 입맞춤이 안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내용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 거래니까 끝말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가 대가 입증이에요. 보니까 4번에 대해서 대가 지급 사실 증명 나오죠.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 간 나오면서 대가 입증 이 글자 있으면 그 말은요 유상 취득.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 간 나오면서 경매. 경매는요 법원사입니다. 법원에서 현금 줬다는 것을 입증하죠. 법원서 현금 줬다는 입증됨으로써 법원하고 입맞춤이 안 되니까 이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유상 취득. 또다시 파산 선고. 파산 선고는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것을 입증시켜준 단어예요. 그럼 법원하고 입맞춤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아니 여기도 파산 선고 나와도 유상 취득. 교환 나와서도 등기부에 의해서 서로 간에 바깥 땅을 입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한 도 유상 취득입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 나왔네요.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말 나오고 뒤에가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이 글자가 있으면 끝말은 유상, 취득.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말 나오고 뒤에가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경매, 교환 단어 없이 다른 단어로 연결되어 있으면 끝말은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부담부, 증여 나왔으면요. 끝말은 증여, 취득으로서 나오겠죠. 그래서 박스 보시면 박스 안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소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 경우에는 증여, 취득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져요. 방금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했던 그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갑시다. 14번에 대한 내용도 문장의 지문 길죠. 지문 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빨리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포인트 잡기 위해서 읽어줄게요.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록이 된 후, 등기, 등록된 후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후에다가 동그라미. 등기, 등록이 됐다는 얘기는 신고, 납부했다는 얘기죠. 신고, 납부한 후입니다. 후에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 초과하여 취득 밑줄.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증여 취득.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 이해하려면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유통세다. 취득거래, 각기 거래마다 취득이 나타난다. 이걸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보죠. 공이었으면 매립하다. 자, A라는 사람이 공이었으면 매립하였다. 이랬으면 취득이다, 취득 아니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됩니다. 과세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유수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내용을 B라는 사람에게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B는요. 유상 취득.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 이 되고요. 그리고 B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A 단위로서 B 다시가 상속으로서 취득하겠죠. 상속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 이 되고요. 그다음에 B 다시가 B 쌍다시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면요. B 쌍다시 증여 원인으로서 취득. 전부 다 취득세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취득이 이루어지면서 취득세에 대해서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 내용을 보고 여기에서 이제 방금 보니까 등기된 후 그랬죠. 등기된 후 하였으니까 여기 이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자 여기에서 요 건물에 대해서 A와 B 다시죠. B 다시와 그리고 B 쌍다시 A에 대한 내용이 서로 간에 여기에 대해서 50대 50으로서 상속받았어요. 상속받고 그리고 상속받았음으로써 B도 상속으로서 취득, B 다시도요. 상속으로서 취득 되면서 등기했어요. 등기했다는 얘기는 취득세 납부했다는 얘기죠. 납부했어요. 납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죠. 2단계. 이리 와서 여기 와서 여기에 B 다시가 나는 이거 돈 많으니까 B 쌍다시 너에게 줄래 하고 줬어요. 자, B
다시가 비쌍다시에게 줬다. 주었다면서 비쌍다시가 초과취득이죠. 초과취득. 이게 뭘로 취득이다? 증여 취득이다. 요 다음 단계란 얘기예요. 요 다음 단계로서 등기 후가 포인트예요. 등기 후 초과 취득했으면 그때는 증여 취득으로 본다. 다시 그 밑에서 기억,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재분할. 이는 법정 신고 기간 내죠. 이 말은 여기요, 이게요. 요 기간 내에서 분할이에요. 여기 그러면 여기 이 단계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넘어가니까 그대로 상속 취득이에요. 왜? 신고 기한 내니까요.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에 속한 달에 말로부터 6개월 내죠. 6개월 요 사이 기간에서 다시 분할해요. 상속 이룬 후에 다시 분할하니까 이때는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적어져 있죠. 뭐 읽어줄게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옆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가 기억, 니은이에요. 기억, 니은. 뭐 하나 더 보태면 디귿까지 갑니다. 근데 디귿까지 가는데 디귿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온 거니까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아는 것은 기억, 니은만 아시면 돼요. 기억, 니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증여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뭘로 보겠다? 상속 취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기억에 대한 내용은 법정 신고 기간 내 재분할, 신고 기간 내 분할이니까 이건 증여 취득이 아니다. 뭘로 본다? 상속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에서 상속 회복 청구권의 소. 다른 내용 아예 보지 맙시다. 그 옆에 보시면 상속 회복 청구권에 대한 내용의 용어 해설 적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고요. 또 그 용어 해설을 내가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용어가 또 용어를 낳아. 그래서 계속 단어만 공부해야 돼.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아예 보지 말고요. 이것만 보세요. 상속 회복 청구권. 이것만 보세요. 이 글자만 봅시다. 글자만 보니까 상속 회복돼 있죠. 상속 회복이니까 증여다 상속이다. 상속이죠. 쉽잖아요. 됐습니까? 이제 문장에서 상속 회복권 나왔으면 그때는 증여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왜? 상속이니까.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세요. 등기 후 나오면서 초가 취득됐으면요. 그때는 증여 취득. 법정 상속 기간 내에 나왔으면 상속 기간 내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는요. 증여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상속 취득이다. 상속 회복권 나와도 상속이니까 상속 취득으로서 증여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상속 회복 청구권 모르셔도 됩니다. 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영어에 대한 내용을 나는 알아야 된다면서 영어를 계속 보고 오신 분 계세요. 그 사람은 공부 헛것하신 분입니다. 공부 시간 양만 많다 뿐이지 전혀 효과는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15번에 대한 내용도 문장이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단어를 찝어주기 위해서 읽어주겠는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 밑줄. 이 대중이란 말은 나대지. 나대지니까 맨 땅. 대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밑줄. 그 옆에 토지의
토지의 밑줄, 그리고 정원 밑줄, 그 밑에 줄에서 설치하는 경우 밑줄. 방금 밑줄 친 내용을 연결시켜 보니까 맨 땅을 택지공사가 정원 설치하는 경우 나오죠. 그 맨 땅을 정원으로 설치했다면 가치는요, 증가됩니다. 이 가치의 증가분은 누구에게 기속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속되냐면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돼요. 그 끝말 가시면 돼요. 끝말에서는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16번. 16번에 대한 내용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유탁자가 곧 누구라겠습니까? 신탁자가 유탁자라 그랬죠. 신탁자가 실질적 소유자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내용 볼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 재산에 유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여기서 유탁자가 바로 신탁자죠.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겼어요. 이전이잖아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소유권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으니까 새로운 유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이해하시려면 유탁자 니꼬르 신탁자라고 적어준 게 낫겠나요? 이렇게 적어주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유탁자가 새로운 신탁자죠. 그럼 소유권 넘어받았어요. 그러면서 취득으로 본다. 누구에게? 새로운 유탁자에게. 만약에 거기에서 수탁자는 어떨까요? 새로운 수탁자가 취득한 것을 본다면요? 틀려요. 수탁자는 서류에 적어진 자예요. 실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탁자면 틀립니다. 그 내용만 아시면 되겠죠. 다시 뒤로 가죠. 뒤로 가서 이 가로에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오리라 봐요. 왜 그러냐면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는데 그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대 개정입니다. 그런데 확대 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개정된 게 꼭 나온 건 아니잖아요. 개정이 됐다 하면은 거기 옆에 있는 내용이 나와져요. 그럼 여기는 옆에 있는 내용으로서 거기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개정된 건 안 적어놨거든요. 안 적어놨으니까 거기 내용 알 필요 없고 여기에 교재에 적어진 내용으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세요. 옛날부터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은 문제 잘 나온 쪽이었어요. 잘 나온 쪽이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을 범위를 넓혔어요. 거기 보세요. 이제 문장 보세요. 과점 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 한 명과 그 외에 그와 법률로서 전 친족 그 밖에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친족도 들어가지고 특수 관계 있는 자가 들어가는데 특수 관계 있는 자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쭉 적어져요. 법에 가요. 그게 개정이에요.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오겠냐고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 내용을 알 필요 없고 현재 여기에 적어진 내용들만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또 기분 좋아서 가실 모양인데 잠시 대기하세요. 문제 풀어보고 가야죠. 문제를 풀어봐야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해만 하면 된다. 문제는 전혀 안 푼다.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요.
이해만 하고 문제 전혀 안 푸신 분들 다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이론만 알아봤자 필요가 없거든. 시험이 문제로서 측정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론 가지고 측정할까요? 문제로 측정하거든요. 대화를 안 물어보거든. 대화를 안 물어보니까 문제 푸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꼭 푸셔요. 제가 맨 처음에 와서 문제를 계속 풀어지니까 어렵다 하신 모양인데 문제를 풀므로 인해 가지고 그 단어들이 외우기 시작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낫겠죠? 문제를 푸세요. 제발 좀 부탁인데 문제는 풉시다. 문제 풀어줄게요. 거기에 대해서 55페이지에서 2번 갑시다. 2번에서 취득세에 부과되지 않는 것. 부과란 말은 과세란 말과 같다겠죠. 않는 거 됐으니까 비과세인 걸 골라라. 이 내용이 문제였어요. 이제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거기에서 1번 봅시다. 1번에서 거기에 약간 갔더니 어떤 말 하나 딱 튀어나와요. 공동주택의 개수만 나왔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무시다가요. 1번요. 아니죠. 공동주택의 개수 그 단어 보자마자 뭘로? 비과세. 답은 1번. 다시 2번 갑시다. 55페이지에서 문제 2번입니다. 선다 2번. 형제 간의 부동산 상호 교환. 자, 부동산 물건 들어갔죠. 교환이니까 유상취득. 유상취득으로서 과세. 3번 직계 존속간. 이 말 나오고 뒤에가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경매, 교환 글자 없죠. 그럼 그때는요. 증여 취득. 3번은 증여 취득으로서 과세. 4번. 거기 오른쪽 약간 갈라겠더니 어떤 글자 하나 딱 튀어나옵니까? 파산 선고. 그 글자 보자마자 유상 취득.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 5번에서 거기 오른쪽으로 약간 가려고 했더니 글자 하나 딱 튀어나오죠. 뭐 나왔어요? 조합. 이래 저하고 이러면 호흡이 딱딱 맞네. 조합 나왔죠? 조합 단어 보자마자 과세. 그리고 그 옆에가 조합 원용 나왔죠? 누구의 과세? 조합 원에게 과세. 그 다음에 3번까지 풀어줄게요. 3번에서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 직계 존속 나왔으니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나왔죠. 이거 나왔으니까 글자 찾기. 교환 아니면 파산 선고 아니면 대가 입증, 경매 글자가 있는 거 봐요. 있으면 그때는 유상취득, 없으면 증여취득. 보니까 교환 글자 있죠? 있으니까 그 말은요? 유상취득. 그런데 생뚱맞게도 무상이다? 틀렸죠? 무상이 아니라 이때는요? 유상취득.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 더 풀어줄까요? 합시다 그러면 예. 자, 56페이지 4번. 32때 나왔던 문제니까요. 32때 나왔던 문제인데 지문 엄청 길죠. 그러니까 세법은요. 문제의 지문이 한 문제당 22줄, 23줄이에요. 이 지문이 기니까 빨리 글자 찾기 하셔야 돼요. 여태껏 했던 거 이해 안 해도 돼. 이해도 되고 글자만 찰 줄 아시면 돼요. 찾아보죠. 취득세, 납세 의무 옳은 것. 옳은 거죠. 1번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치들어 보지 아니한다. 지목 변경 나오고 가액 증가 됐으니까
취득. 1번 틀렸죠? 2번 상속, 회복, 청구의 소. 상속, 회복이죠. 그럼 뭘로? 상속. 뒤로 가세요. 쭉 가보니까 증여받아 취득이다? 틀렸잖아요. 뭘로? 상속, 취득.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왜? 상속이니까.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 좀 비속간 나왔으니까 뒤에 글자 찾기. 교환 단어, 파산 선고 단어, 경매 단어, 대가 입증 단어 있는 거 봐요. 없죠? 없으니까 끝말은요. 증여 취득. 그런데 유상 취득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전속. 직계 전속 나왔죠. 이만 나왔으니까 또 글자 찾기. 대가 입증, 교환, 파산 선고, 경매. 글자 있어 없어요? 있죠. 교환 있잖아요. 있으니 끝말은요. 유상 취득. 무상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5번에서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좀 비속이 아닌 경우. 아닌 경우니까 배우자간, 직계, 좀 비속간 글자 안 나왔어요. 국어 공부 잘하신 분은 안 나왔다 그래요. 못하신 분은 나왔다 그러고요. 안 나왔죠? 제가 좀 어거집니다. 안 나왔고 뒤에서 쭉 가니까 부담부 증여 나왔죠.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뒤에가 채무 이렇게 끝났죠.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채무로 끝났으니까 끝말은요. 유상. 유상 취득으로 본다. 맞죠? 답은 5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